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최창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잠시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일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판문점을 통해서 우리 국민, 북쪽에 억류돼 있던 우리 국민 1명을 북에서 인계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북한이 하나씩 조치들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해요 김경수! 사랑해요 김경수! 김경수를 구속하라! 김경수를 김경수 범죄자가 얼마큼 반성을 하고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장시간 동안 조사받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히 해명했습니다. 수사에 당당히 임했습니다. 들어갈 때랑 입장 변화 없으세요? 들어갈 때랑 입장 변화 없으세요? 네, 여전히 똑같습니다. 특검이 유력한 증거 제시했다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증거, 유력한 증거나 이런 걸 저희들은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사 마쳤는데 아직도 정치 특검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특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치 특검이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은 없고요. 정치 특검이 되지 말고 진실 특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새벽에 특검에서 나오는 김경수 지사의 모습을 보셨는데 들어갈 때도 굉장히 소란스러웠고 나올 때도 진영으로 좀 갈린 듯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굉장히 소란스러웠거든요. 예, 이번에 그 경제적 공진화 모임 그 예. 댓글 조작에 관해서 참고인 조작이 아니라 피의자 자격으로 지금 그랬죠. 공범으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좀 진지하게 좀 쳐다봤으면 좋았을 텐데 김경수 지사를 지지하는 쪽은 더 힘내라고 또 하고 손 흔들고 가고 예. 또 반대측의 진영은 당장 뭐 구속하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봐서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그 김기춘 그전 청와대 그 비서실장 그렇죠. 나올 때 예. 그때 막 차 유리창 깨지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조치가 없는 거 이런 것도 보면서 참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예. 예, 죽은 권력은 유리창이 깨져도 저렇게 조용히 경찰이 넘어가는데 또 상 권력에 대해서는 저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소란이 빚어지는구나. 그래서 좀 특검을 좀 조사를 좀 더 지켜보고 이번에 하는 거는 증거가 얼마큼 나오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두릅나무 출판사에 시연회가 있을 때 김경수 지사가 그 자리에 갔었느냐, 가서 수긍하는 걸 표시했느냐, 네. 그리고 지방선거 때 도와달라고 하면서 일본 고위 외교직 자리,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고 주고받고를 했느냐, 여기에 관해서 증거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게 좀 판단의 그렇죠. 기준이 되지 네. 좀 더 침착하게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김경수 지사가 그랬어요. 유력한 증거를 확인한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특검이 들어가기 전에 피신 그 조사 앞두고 그 시연회 관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김 지사 측을 향해서 기억나게 하겠다. 이렇게 좀 그랬죠. 자신감을 보였고 김 지사도 자신감 있게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나와서도 똑같이 자신감 있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봐서는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사실 아주 스모킹건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는 없었던 것은 아닌가. 예. 왜냐하면 지금도 이 킹크랩 시연
참석했다라는 사실이나 댓글을 지시한 부분은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특검 조사 결과 14시간 반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을 했다고 하고 유력한 증거는 없었다고 하니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기억나게 하겠다. 예. 기억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를 들이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조금 미약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조사받는 사람도 대충 그런 거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최 박사님, 피의자 신분입니다.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보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좀 간다거나 굉장히 웃으면서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일단은 그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보다 좀 부정적인 게 더 많다고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돼서 지금 정부 예산이 31억 4천만 원인가요? 그렇게 들어서 특별 검사를 해서 지금 조사하고 그 와중에 노회찬 전 의원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빚어지고 예. 또 엄중하게 시국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출사표를 던지는 듯한 저러한 분위기.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지지자들에게도 뭔가 화답하고 싶은 그런 심리 그리고 나는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게 좀 지나치면은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너무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이로 인해서 무리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명명백백한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예.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후에 특검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박상용 특검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2시까지 진행을 했는데 특검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 조사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김 지사를 2차로 소환 조사해가지고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2차 소환 조사는 지난번과 같이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인터뷰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냥 포토라인에서 바로 사무실로 좀 조사 사무실로 직행했으면 하는 것이 김 지사 측에 저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박 변호사님 뭐 두 가지 가능성이었어요. 이번 주에 영장을 청구하느냐 한 번 더 부르느냐. 결국엔 한 번 더 부르는 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정됐던 조사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한 번 조사로 끝낼 수가 없었다. 어제 9시 반부터 시작을 했죠. 예. 오전 9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가 되면 야간 조사를 하게 되면 피의자 동의를 얻어서 조사를 합니다만 12시가 넘어가게 되면 더 무리한 조사라고 판단해서 조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사기관이 다음에 한 번 더 오셔야 되는데 오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고 대체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응합니다. 그래서 특검 측의 설명은 12시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조사는 어려우니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했고 김경수 지사도 그 양해를 받아들여서 다음에 한 번 더 출석하기로 이미 협의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출석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다 드러내지 않았지만 또 다른 증거와 진술을 제시하고 묻고 답하는 피의자 신문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특검에서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 번 더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신병철이나 그 이후의 수사 절차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포토라인인데 최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김경수 지사에겐 이게 불편한 거니까 포토라인 다음에 올 때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에 내적 중실만 기하면 되지 예. 그렇게 소란을 피워서 이렇게 과시할 건 없다 이런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1차 조사에서 어느 정도 조사는 끝났으니까 보완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포토라인에 안 세운 건 오히려 현직 경남지사에 대한 예우도 어느 정도는 좀 그렇겠죠. 지켜줘야 된다고 예. 봅니다. 현직 지사를 너무 자주 세워서 하는 건 진짜 증거를 내세워서 포토라인 세우고 안 세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소환해서 얼마만큼 제가 보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걸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면 청와대에 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송인배 정무비서관 쪽으로 바로 칼날이 갈 수 있고 탄력을 받을 수 또 있죠. 기각이 되면은 오히려 특검이 제대로 그 증거도 없으면서 뭐로 여러 번 조사하고 말만 많이 키워서 오히려 여론 역풍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재소환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그 굉장히 결정적인 기회를 좀 노리는 거고 또 하나는 25일 날 지금부터 18일이면은 특검 1차가 끝나거든요. 예. 오히려 또 2차를 겨누는 그런 연장을 겨누는 예. 그런 다목적 보석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짚어집니다. 그러니까 윤 대표님이 청와대 인사들 얘기했는데 손정혜 변호사 지금 그쪽으로는 가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조사가 애초에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민정의 조사 결과였고요. 이 예.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구체적인 혐의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김 지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조사를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에 뒤이은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현재까지 그런 조사나 이런 구체적인 어떤 조사 일정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 특별하게 민정조사 내용과 다르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한다던가 구체적인 혐의가 더 밝혀져야 된다라고 특검이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 변호사 면접을 하는데 관여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인사 추천을 받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면접하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명확하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뚜렷하게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람, 그것도 이제 공직에서 지금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예. 마구잡이로 소환한다고 한다면 특검은 또 정치적인 부담 이런 그렇죠.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예. 신중하게 접근하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은 이 특검이 끝나고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혐의 없음이 되든 우리가 찝찝하지 않기 위해서는 왜 어떤 이유로 송인배 지금 정무비서관이 그 드루킹을 소개를 해줬고 김경수 지사에게 예. 또 그 결과 백원우 지금 정무비서관은 왜 그러면 그 일본 그 오사카 영사가 되든 센다이가 되든 그 사람을 면접을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안 밝히고 넘어간다면 끝나고 나서도 찝찝할 수가 좀 있는 논란이 거죠. 계속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선배 교수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킹크랩을 알았느냐 받느냐에 대해서 다른 3명이 똑같이 진술을 한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세 사람이 모두 구속 수감돼 있는 관련자들이죠. 예. 먼저 서유기 박 씨는 드루킹이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 시연을 할 때 내가 노트북 마우스를 조정하면서 업무 보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 둘리 우 씨는 그 드루킹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전달해서 그 킹크랩을 실제로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솔보나스타 양 씨는 이천 강연장 유리문 밖에서 그 모습을 다 지켜봤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 사람의 진술이 당시 김 지사의 위치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취한 태도, 모양, 묘사하는 것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예.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특검 조사 이게 전부는 아닌데 이렇게 그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다 일치한다고 하면 이 말은 사실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 보도 내용이 맞다면 예.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특히나 드루킹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특히 킹크랩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런 논의를 할 상황이 못 됐다. 예.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구속 수감되고 난 다음에 서로 대화를 할 상황이 못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비슷한 진술을 한다고 하면 신빙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하는 모습을 내가 보긴 봤지만 킹크랩을 실행하는데 묵인하거나 동의한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는 게 아니라 예. 아예 킹크랩 시연 자체를 못 봤다라고 진술하는 이상 이 세 사람의 진술은 그렇게 쉽게 묻힐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의미는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손정현 비서 그 특검에서 생각나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느릅나무 출판사 인근에서 김경수 지사가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을 확보했다고. 일단 근데 이 나옵니다. 부분도 특검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미비한 부분은 뭐냐면 김 지사 예. 자체가 산채 안 갔다. 그 출판사에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간 사실까지는 인정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것까지는 다만 얘기했죠.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킹크랩이 사용되거나 내가 킹크랩을 사용해서 댓글 조작을 하라는 지시를 한 바는 없다라는 게 일관된 주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근처에서 보좌관이 카드 결제를 했다 식당에서 그것만으로는 또 연결고리가 이어진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이 주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명세를 했다는 것은 이 지금 느릅나루 출판사에 간 사실에 대한 정황적인 증거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가 이제 어제 피신 조서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나는 킹크랩에 대해서 시연에 참석했다라고 기억하지 않는다. 이래버리면 특검에서는 결국 톨게이트 영수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김경수 지사가 있었고 거기서 어떤
모습을 봤고 그 시연의 그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예. 이거는 특검이 입증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산채 가가지고 뭘 했느냐가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이제 당연히 부인을 하고 있고요. 어제 드루킹의 또 내용을 보면은 박사님 다른 재판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어제 김경수 지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그 시간대 드루킹은 자신의 개인적인 혐의로 공소가 제기됨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예. 첫 재판이었는데 그 혐의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폭행, 또 협박, 또 성폭행을 했다. 그리고 딸에게도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첫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 사실 진술하고 또 첫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바로 증인 신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재판이 다소 길어지다 보니까 뭐 관심사였던 대질 신문도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예. 어쨌거나 드루킹도 본인의 이 특검 사안 외에도 본인의 개인적인 혐의로 재판을 계속적으로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한번 추가 소환하면은 그때는 가능성이 있네요, 대질신문이. 그때는 가능성이 있죠. 어제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대질신문이 좀 어려웠던 점도 있는데 예. 그런 상황도 상황이지만 사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처음 불러서 바로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입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증거와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예. 수사를 한번 해보고 부인을 할 경우에 향후에 관련자와 대질신문을 하면 유의미한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겠다는 판단이 서야 그다음에 대질신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일단 특검이 추가 소환하겠다고 했으니까 차후에는 대질신문을 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최창호 목사 여기 보면 이제 검찰이 이제 공소 내용을 이제 재판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고 드루킹 김동수 좀 웃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뭐 냉소적인 웃음일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너무 과장해서 지금 공소 사실을 막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아니면 또 무시하는 웃음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기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일 텐데요. 부부간에 벌어진 일이고 또 자녀가 관련된 일이고 이혼과 관련돼서 진행될 때 상대방을 약간 냉소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저런 웃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배려나 존중이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또 인정을 하고 있어요.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일부분만. 네, 일부분을 인정하고 아이에 대해서 무슨 뭐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가볍게 지나간 얘기다 정도. 예.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금 가볍게 세상을 이렇게 보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알겠습니다. 느낌도 듭니다. 예.